차라리 뉴스를 보지 말고 또 매주 금요일날 자료가 나와요. 통계를 가지고 1년치 그래프도 나오고요. 올랐던 지역별 상세한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왜 안 보냐고. 기자분들도 그걸 보고 이제 기사를 만들잖아요. 사실 저를 포함해가지고 2030들이 부동산에 관심은 진짜 많고 공부하려고 신문 기사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가장 문제는 헤드라인만 보고 끝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막 부동산이 막 미친 듯이 오르는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막 미친 듯이 떨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헷갈리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좀 부동산 초보들이 이 신문 기사나 좀 공부를 하려고 하면 기사에서 좀 어떤 거를 중점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해요. 기사에 대한 우리가 좀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기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기자분들의 직업은 뭐예요? 기사를 쓰는 거죠. 쓰면 끝날까요? 유튜브하고 똑같잖아요. 조회수가 나와야죠. 그죠? 뭔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주제나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될까요? 자극적으로. 뭔가가 시선을 끌어야 되죠. 그리고 부동산이 주제가 뻔해. 자, 내용을 보면 자, 한국 부동산원 통계만 보더라도 몇 주 연속 상승 뭐 이렇게 딱 나와요. 그것만 보면 무조건 오르는 것처럼 나오죠. 맞아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추이를 봐야 되고요. 1월부터 7월까지 딱 보면 오르긴 올랐는데 상승 그래프 추이가 계속 증가 폭이 커지느냐 아니면 둔화되고 있느냐 또 봐야 되고 마찬가지잖아요. 반평균이 8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점수가 80이에요? 내 점수가 70이 될 수도 있고요. 90이 될 수도 있어요. 평균은 그냥 평균이에요. 근데 통계는 평균으로 나와요. 그럼 95점도 있고 70점도 있고 있다.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아,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구나. 이런 걸 참조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헤드라인만 딱 보고 5주 연속 상승, 대구 상승. 그럼 대구 상승이라고 나오면 대구가 다 올랐을까? 서울도 뭐 하면 압구정이나 강남이나 대표적인 지역들이 상승폭을 끌어당기니까 다 올랐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뉴스를 잘 봐야 되고요. 뉴스를 볼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그 정부에서 한 번씩 월간 통계 같은 거 나오거든요. 네네네. 한국 부동산원도 매주 금요일 날 자료가 나와요. 차라리 뉴스를 보지 말고 부동산원 통계를 가지고 1년치 그래프도 나오고요. 올랐던 지역별 상세한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아니 부동산원이 우리 세금 가지고 담당자들이 열심히 만들어준 리포트를 왜 안 보냐고. 기자분들도 그걸 보고 이제 기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왜곡이 들어가요. 이 기자의 생각, 이 편집장의 생각, 방향성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백데이터를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부동산은 통계 PDF 파일 받아가지고 컵숍에서 탭이나 스마트폰으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토요일이나 이럴 때 보는 것도 좋겠고. 국토연구원 발표 나오면 다운받아서도 한번 보는 거. 그런 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잘 봐야 되고. 유튜브도 목적성이 개입이 되거든요. 유튜브에 따라서. 상승을 해야 되는 유튜브가 있고. 하락을 해야 되는 유튜브가 있고 희애씨처럼 이렇게 좋은 정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유튜브가 있는 반면에 하락을 주장하는 유튜브가 상승을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하락하는 이유를 막 찾아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상승은 또 어떻게든 상승하는 이유를 찾는데 모든 건 다 공존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부정보다는 긍정의 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은 믿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는 맞는데 당장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느냐? 그건 아닐 수는 있다는 거죠.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을 수는 있는데 쉬어간 다음에는 반드시 오르죠. 그럼 2차 하락 때 내가 집을 사야지. 막상 떨어져 봐요. 올 1월, 작년 12월에 왜 집 안 샀냐고 무서워가지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게 사는 심리예요. 그러면 설사 2차 하락이 오더라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좀 냉정히 알아야 되죠. 지금 또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2차 하락이 왔을 때는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럼 2차 하락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잖아요. 결국 부동산 정책을 좀 봐야 되는데 2차 하락이 올 때 집주인들이 투매로 던져요. 패닉 세래요. 무서우니까. 지금은 버티잖아요. 집주인들이. 왜 급매물로 팔아야 돼? 그럼 집주인들은 굳이 급매물로 팔 이유는 없죠. 그냥 돈 다 받고 팔고는 쉽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한번 떨어질 때 되면 이제 집주인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면서 안 되겠다 그냥 던지자. 그때 이제 막 던져요. 사람들이 막 물건이 막 나와요. 그러면 매수자들은 또 안 사. 그러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럼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개입을 하죠. 미분양도 늘어나니까. 그러면 남은 규제들을 풀어요. 남은 규제 뭐 서초구, 강남구, 지금은 이제 용산구, 송파구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런 규제, 남은 규제 지역들을 풀겠죠. DSR 규제 안 풀어주잖아요. 지금 또 특례보금자리나 전세금 못 돌려주는 역전세에 대해서만 풀어주잖아요. 그때 되면 DSR을 좀 더 풀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양도세 면제, 뭐 5년간 양도세 면제 해줄 테니까 제발 좀 사줘. 막 그래요. 얘들아 제발 좀 사라. 근데 사람들이 안 사.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죠. 아, 이때가 마지막이구나.
이제 이 터널을 벗어나면 이제는 좀 밝은 빛이 올 수도 있겠구나. 다음 상승장 대세 상승으로 가겠구나. 그때는 대세 상승으로 가요. 그럼 그때는 진짜 용기를 좀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흐름을 냉정하게 좀 볼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청약은 조금 달라요.